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213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0.3%의 상승 흐름을 타면서 660선에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또 우리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S&P 500과 다우지수는 다시 한번 최고가가 경신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장까지 15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76%의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2153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크게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1.5% 이상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5% 이상 하락했는데요.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삼성전자 52,9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 가까운 급등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83,8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주 좀 조정 구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1%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0.4% 약보합권 123,5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주 금요일에 4% 가깝게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39만 원대 겨우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보합권 39만 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지난주 금요일에 1%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6% 이상 하락하면서 18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은 현재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 LG화학 지난주에만 4%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은 보합권 32만 3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 신한지주 지난주 금요일에 1%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추가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44,3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662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가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52,800원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만 7% 넘게 빠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 넘게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4% 가깝게 급락하면서 14만 2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어닝쇼크와 프로듀스 101과 같은 악재가 겹친 CJ 지난주 금요일 7%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보합권 15만 4,800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오늘 0.3%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19만 원대에서 오늘 20만 원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79,400원대 그대로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와 좀 흐름이 비슷한데요. 헬릭스미스 지난주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1.5% 이상 하락하면서 94,7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지온 탑라인을 발표한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지난주 시총 7위권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죠. 오늘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 2% 이상의 상승세 24만 6,5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휴젤이 메디톡스를 제치고 시총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2% 이상의 상승 39만 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오늘 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3만 3,700원대 바라봅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좀 시초에 공략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인데요.
네오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191억 원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33%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 5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46% 성장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 17% 상회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주목해볼 부분은 매출액 증가율, 그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분해서 좀 살펴보면 오프라인 매출은 주로 이제 병원이나 H&B, 면세점에서 나오는데요. 매출액은 91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31% 성장했습니다. 제로이드 재구매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온라인 매출은 6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2% 성장을 했는데요. 성장률은 낮아 보이지만 침투율이 낮은 소셜 커머스나 오픈마켓 전용 라인을 확대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 매출의 확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예상을 한번 해보면 4분기 매출은 매출액 24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8% 증가고요. 3분기 매출액 191억 원보다 훨씬 크게 증가하고 있죠. 이것은 4분기가 바로 동사의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역시 81억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51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예상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년 대비 40%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잘 나왔는데 4분기 성수기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성수기 시즌 역시 최고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화장품 탑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65,000원, 손절라인 4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요. 탑 8입니다. 일주일간의 수익률 정리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차동환 차장의 AP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1.7%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7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삼성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1.7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AP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3.23%의 수익률, 5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는데요. 3.9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금양 올라와 있습니다. 4.29%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윤여민 팀장의 엔지캠 생명과학 올라와 있습니다. 6.5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홍선민 팀장의 아미코젠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6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 수익률 10%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하채기위원회 남아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15%를 넘어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11월 4일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4%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다시 한번 급등 예상될 것 같아요. 신일섭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역시 그 이낙연을 이기지 못하네요. 정치 테마주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관련주를 한번 갖고 오고 싶은데 좀 신세계 인터내셔널하고 사실 비슷한 그 계열에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 정치 관련주 중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사실 이게 묶일까 싶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처럼 일단 20만 원짜리고 이게 정치 테마로 얽히기에는 모르겠어요. 물론 정치 테마로 얽힌 거 보면은 정말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얽혀서 막 급등하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아예 배제할 수가 없지만 주식시장에 100%가 없어서. 근데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런 테마를 얽히기에는 좀 덩치랑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막 저런 초급등 바이오나 이런 것처럼 급등은 나오기가 어렵다. 이게 뭐 한 달에 2019년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게 종가상으로 31% 상승한 게 3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상 상승하기는 덩지 테마주는 한 달에도 수백 프로도 갈 수 있잖아요. 바이오도 그러고. 근데 이거는 이제 30%대. 그러니까 상한가 한 번이면 30%인데 바이오나 정시 테마주 뭐 상한가를 3방, 4방 연속도 가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한 달 상승이 최고가 30%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설정한 자기 마음이나 뭐 이런 거 컨셉이나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런 퍼센티지의 그게 있잖아요. 레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만족하거나 그러신 분들에게는 어울리는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금 화장품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겨울철이 돼서 앵커님도 지금 이제 보니까 무릎 담요도 쓰시고 계시고 핫팩도 이제 막 전에 손을 녹이고 계시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제 겨울철이 다가와서 의류주의 계절이 왔어요.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원래 의류주예요. 워낙에 지금 화장품 쪽으로 너무 잘 되니까 자꾸 포커스가 이제 글로 맞춰져서 그러는데 이제 뭐 지방시라던가 그쵸? 아니면 이제 겨울철에 특화시키면 몽클레어. 지금 이거를 들여와서 잘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또한 모멘텀이다. 벌써 어제 비 왕창 내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또 추워지거든요. 이미 사실 몽클레어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아예. 가시면은 아마 자기 몸에 맞는 사이즈를 말하면 이거 뭐 직원 이거 주문하셔야 된다. 뭐 2주 걸릴 수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작은 거라도 지금 아마 예약 걸고 뭐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고가인데 지금 고가인데도 사람들이 왜 그런지 미친 듯이 사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류업종에 있었던 그 아이템들이 잘 되고 화장품도 잘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많아야 이제 30%대 그 정도의 수익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종목이 좀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께 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도 저는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0년 장기물 채권의 금리 상승 포인트를 보시면 되는데 이 10년 장기물 채권에 대한 금리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강해져서 지수가 코스피다, 코스닥 둘 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지금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가 계속 신고가를 내리를 경신하고 있고 중국과 미중 무역에 대한 협상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스몰딜이 결국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이 4분기 실적이 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증시의 가장 큰 모멘텀인 반도체도 결국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계속 테마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비보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텔콘 RF제약이라든지 알리코제약 등 KPM테크 등 이런 비보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이루고 있고 또한 이 지수 자체가 지금 계속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테마가 한쪽으로 쏠리는 곳에 수급을 잘 타면 큰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은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눌림목 구간이 있는 테마주 위주 눌림목 구간,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대응해 보시는 게 좀 더 좋은 판단 투자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큰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지 않아요. 소장님께서는 이번 주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종목을 싫어하지만 지금 테마주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HLB는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타파의 선봉장이자 우리나라 바이오의 미래를 짊어진 엄청난 기대감의 종목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 종목, 그 기업이
기업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상징이 되었어요. 지금 이게 그죠. 지금 이게 모든 그 개인 투자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언론들을 활용해서 목소리를 엄청 내고 있고 지금 그래서 공매도 세력도 사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그 한 축이 있어요. 바이오 쪽, 그러니까 신약 개발 쪽은 이제 HLB를 축으로 한 게 있고 그 전에 잠깐 그 돼지 구충제 김철민 씨가 얘기를 꺼내면서 더 증폭돼서 그쪽이 한쪽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한 번 돈 다음에 아직 죽지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도 이거 지금 1위를 달리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좀 넘어갔어요. 정치 테마주로 또 왜냐면 지금 총선이 5개월밖에 안 남은 데다가 지금 뭐 너 다 난리예요. 막 영입 전쟁이라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막 얽혀가지고 급등을 시작하거나 급등 막 준비 중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두 축 개인 투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바이오랑 정치 테마 두 개가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신나는 장이에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론 여기저기 다니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아예 막 시장이 죽은 것보다는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뭐 심판을 하겠다는 어떤 그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들이 좀 단기 매매라던가 수익률을 좀 고수익을 단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하시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신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 11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이번 주 우리 증시가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슈들 별로 좀 종목들을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메디톡스 있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시판 허가 진행에 문제가 생겼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측에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허가 진행 상황을 심사 완성해서 심사 대기로 되돌렸습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20%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보시면요. 삼성전자 0.19%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52,200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2,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1위부터 5위까지 큰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38만 9,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고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계속 상승 흐름 이어왔던 LG화학 오늘도 소폭이나마 오릅니다. 강보합권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32만 4천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약보합권 43,75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는 약보합권 2,136선에서 거의 움직임 없이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66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58% 상승하면서 5만 1,000원대에서 5만 2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급락세 나왔던 HLB 오늘은 소폭이나마 오르는데요. 0.47%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4만 8,500원대까지 올랐는데 지난주 거래 대금이 대부분 HLB로 좀 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J ENM 여러 가지 악재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7% 넘는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소폭이나마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5만 5,300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0.65% 상승 흐름 타면서 20만 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강보합권 7만 9,6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6위부터 10위 사이에 메디톡스는 볼 수 없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현재 12위권까지 내려오면서요. 10% 넘는 급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2위의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메지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추가 상승세 이어갑니다. 여전히 시총 7위권 유지하고 있고요. 23만 6,3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K&W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합니다. 1.3% 이상 상승하면서 49,000원대에서 5만 원대 회복한 모습 보일 수 있고요. 휴젤 구위권 지켜냅니다. 1.3% 이상의 강세 38만 7,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10위권 자리에는 SK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서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아프리카팀입니다. 이 아직도 가고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즌 시작하면서 그때 저희가 언제 봤죠? 막 무슨 4만 원?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봤을 때 더 전이었나? 1년 전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가고 있고 지금 8만 원을 돌파했더라고요. 지금 엄청나잖아요. 이거 뭐 2002년도 너무 오랜 얘기인지 모르는데 2002년도에 막 2,000원짜리였거든요. 2,000원. 2,000원이 8만 원을 갔어요. 뭐 이렇게 바이오처럼 신약을 개발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지금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이오가 워낙에 좋고 뭐 이런 건 사실인데 뭐 어제 기사에도 나왔는데 요즘에 증권사에서 저기 뭐지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쪽 그쪽 인재를 많이 모집을 한대요. 뭐 증권사가 예전에는 뭐 경영학과 뭐 학과를 뭐 그렇게 가리지는 않지만 뭐 그 본사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쵸 지점의 영업 직원 말고 좀 그 고스펙이 아니면은 외국에서 뭐 공부를 하거나 그런 쪽에서 금융 쪽을 했는데 지금 그 HLB가 공매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봉적으로 나서기 바로 전에 한 3연타 정도를 맞았잖아요. 좀 뒤통수 같은 거를. 그쵸? 그래서 어떻게 저럴 코오롱 티슈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됐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 바이오에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증권사의 책임도 굉장히 막 그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아니 사실 생명공학을 공부한 사람도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냥 그 단어 하나 자체도 사실 거의 뭐 의학도 마찬가지인데 의학도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또 영어를 잘해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용어가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 용어를 일반적인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증권사에서 IPO 하는 그 직원들도 이거를 과연 알고 가치를 산정했을까? 일단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그런 그 인력들을 많이 모집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바이오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의 그 지금 IPO를 담당하거나 애널리스트들조차도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에 대한 보고서도 몇 개 없고 그 나와도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원문에 어떤 뭐 단어들이나 이런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도 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바이오가 워낙 신약이 뭐 개발되면 좋겠지만 그런 어떤 변동성이 심하고 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전문가 생명공학도조차도 그러니까 생명공학도는 또 학업을 중점으로 하는 사람이지 또 투자는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은 앞으로 투자에도 약간 그 뷰가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바이오 쪽도 공부를 한 사람이어야지만 굉장히 우리가 투자자가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게 그래도 좀 사먹거나 그냥 정말 사먹거나 내가 보는 거. 근데 아프리카 TV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좋지 않나. 제가 IR고라는 그 사이트를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로그인을 해야 돼서 지금 로그인 제가 여기서 하기 싫어가지고 안 했는데 그냥 보면은 그냥 그거를 꼭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는데 뭘 보여드리려면 HLB가 지금 워낙에 지금 시장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주라고 연결해서 이제 그 정보를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HLB랑 연결된 주주가 여기 335명이고 그 삼성전자는 247명 정도 되더라고요. 아프리카 TV는 104명이 여기 연결해놨는데 보통 여기 댓글 안 달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TV에는 댓글 몇 개 달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프리카 TV 뭐 여기 그 컨퍼런스 콜이라고 실적 발표하는 날은 또 라이브로 연결해가지고 여기 실적 발표도 해주고 해요. 아프리카 TV 2019년 2분기 경영 실적 발표 밑에 보니까 요즘 아프리카 TV에 대한 주주의 생각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TV가 그 주가가 제법 오르고 있네요. 한동안 추락했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이 전기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상승하였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어떤 서술형을 해놨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프리카 TV 뭐 여기 뭐 IR이나 이런 거 한 거 다 나오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자료가 너무 좋아요. 아프리카 TV가 이제 싱가포르에 참가를 해서 싱가포르에서 2019년에 인베스트 포럼에 참가해서 했던 자료를 여기 발췌해 놨거든요. 보니까 싱가포르 자료라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해석이 필요하네요. 저랑 마찬가지네요. 영어로 되어 있으면 바로 덮어버리고. 그래도 천천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주제로 아프리카 TV 기업에 관련된 정보 뭐 이런 것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네요. 이거 있고요. 밑에는 보니까 아프리카 TV 하면 별풍선이죠. 쿠쿠. 아직도 저게 매출의 80%나 차지하네요. 뭐 이런 글이 있고. 그러니까 글들이 이게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요. 사람들 보면은 이름이 다 틀리시거든요. 여기 올라온 게. 그러니까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주주들이 이런 자료들에 관심이 많다. 아프리카 TV가. 그래서 그 주주들이 관심이 많은 게 굉장히 좋고요. 지금 뭐 8만 원대를 완전히 장악을 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를. 그래서 지금 이 그 아프리카 TV가 1인 미디어로 더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누구는 이제 마리텔2가 지금 방영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1인 방송이 또 본물을 이룰 것이다. 근데 뭐 그런 단기적인 거 빼고라도 앞으로는 더 그게 뭐 질이 낮아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뭐 어떤 기존의 정통 매체에서 이미 유튜브라든가 1인 방송 미디어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TV가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직접 그러니까 이건 좀 나오잖아요. 보고 뭐 별풍선을 얼마를 쏘고 그쵸?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은 시청자가 있으며 약간 이게 딱딱 나오잖아요. 그거에 따른 목표 주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근거가 있는 거죠. 물론 증권에서 목표 주가 맨날 틀린다 뭐 어쩌다 하지만 뭐 되게 신기루 같은 거를 쫓아서 어거지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확실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75,000원, 목표가 9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미스터블루입니다. 미스터블루는 이제 IR 자료는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열려 있어요. 로그인을 안 해도.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끝날 때 나오는 멘트랑 여기는 똑같은데 항상 IR 자료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어요. IR 자료라든가 증거사 보고서를 볼 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는 예측 정보. 여기 정확히 써놨더라고요. 미스터블루는 아예 앞에다가 IR 자료 맨 앞에다가 예측 정보.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측 정보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측 정보는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예측 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고지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IR 고라던가 뭐 그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자주 소개시켜 드리는데 항상 그 머릿속에 깔아야 될 거는 이거는 예측 정보에 따른 어떤 그 나중에 미래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경영상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믿어도 안 되고 IR 자료는 뭐예요? 회사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홍보하는데 우리 기업이 나빠질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IR 자료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도 보여드렸는데 미스터블루가 이때 IR 자료 옛날에 나올 때 지금 이거는 지금 새로 나왔거든요. 최근에. 근데 에오스 레드라는 게임을 8월 28일에 정식 출시한다고 여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출시가 된 이후에 구글 매출 순위 2위에 올랐고 2020년 해외 출시 목표. 자, 이것도 예측 정보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해외 출시를 못할 수도 있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로드맵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지금 무협 만화의 절대 강자였잖아요. 무협 만화의 절대 강자로서 이 IP를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 잘 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미스터블루로 가면은 이거는 약간 더 아프리카 TV보다 약간 더 급등락을 하는 종목인데 지금도 보면은 지금 계속 호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어떤 세력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어떤 거에 비유하냐면 약간 뭐 클럽 음악에서 막 그 심장과 비슷한 그 바운스를 주잖아요. 막 빵빵빵빵빵빵빵 약간 이거 흥분시키는 거거든요, 사람을. 근데 이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이게 보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호가가. 근데 들어가 보시면 막 한 주, 두 주로 움직여요, 계속. 근데 이게 한 주, 두 주로 움직이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HTS나 우리가 그 볼 때 그게 반짝거리게 됐어요, 반짝거리게. 어떤 증거사나. 이게 약간 숫자가 반짝거려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되게 반짝거리는데 그게 사람이 이게 흥분하게 돼요. 사람이 왜 피를 보면 흥분하다고 하는 게 비슷한 효과거든요. 이게 빨간색을 보고 반짝거리게 있으면 막 흥분돼서 개인 투자들이 자꾸 단기 매매로 뛰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에는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약간 붐업이 그런 거를 그런 게 어떤 초단기적으로는 다칠 수도 있어요. 이게 초단기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다칠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지금 메리토스 많이 하락했나 보죠. 지금 이 팝업이 떠가지고요. 지금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물론 있지만 이런 작은 종목의 특성이고요. 이게 지금 약간 그래서 세력이 좀 단기 투자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단기 급등을 시키려는 모습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차트가. 그래서 지금 뭐 아까 IR 자료에는 좀 그런 경계심을 갖고 보라는 거는 좀 장기적인 얘기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데서는 그 차트의 모습이나 기술적이나 수급이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약간 그런 부분이 지금 보인다. 지금 약간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 참여시킨 다음에 일단 급등을 한번 시키려는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 참여를 해서 금방 조금 수익을 추구하고 나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손절가 7,5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네, 아프리카 TV와 미스터 블루 만나보고 왔는데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입을 해서 9만 원까지 노려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최강철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롯데정보통신입니다. 2017년 11월에 설립된 동사는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설비, 인력, 하드웨어 등을 위탁관리, 운영을 하는 SN 사업부분과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 및 운영 전략을 기획하는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등을 지원하는 SI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SN 사업부문은 롯데그룹 내 유통 서비스 등 IT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 분야의 시스템 운영 사업을 수주 중에 있습니다. SI 사업은 클라우드 컴퓨터과 그리고 빅데이터 등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3분기 일회성 비용 제거 시 영업이익 33% 증가 측면입니다. 동사는 2019년 3분기 매출액은 2,0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 영업이익은 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25.2%를 시현했습니다. 매출액은 롯데글로벌, 지스가 차세대 택배 시스템을 구축한 98억 원의 신규로 발생한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현대정보통지술의 합병 비용으로 컨설팅, 퇴직금, 취득세 등 일회성 비용이 43억을 발생해 기존 추정치 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해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롯데그룹 DT 전략에 따른 확실한 캡티브 마켓 보유 측면입니다. 롯데그룹은 2018년 10월에 2023년까지 국내 전 사업부에 걸쳐 전 50조 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5년간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화학과 건설 부분의 M&A, 유통 부분의 디지털화를 통한 온라인 사입 확대가 각 부분별 투자 비중은 유통이 25%, 식품이 10%, 화학과 건설이 40%, 관광 서비스가 25%등이 된 전망입니다. 기존 유통과 식품 중심의 사업에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스마트 리테일, 스마트 비즈니스 등 스마트 시티 등 전 분야에 걸쳐 시스템의 고도화 및 최적화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그룹 내 유일한 IT 회사로 그룹의 DT 전략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4분기 계절적 성수기로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좋다고 판단되어지고 있는 측면입니다. 동사는 2019년 매출액은 8,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 영업이익은 4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DT 전략에 따른 부분별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고 계절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다소 진행되어 영업이익만 3분기 대 230% 이상 성장한 184억 원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사업부에 걸쳐 본격적인 디지털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 매출액은 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 영업이익은 594억 원으로 37.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롯데리츠가 상장되면서 롯데쇼핑이 지점 매각으로 확보한 신규 자금이 롯데그룹 내 이커머스 업그레이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롯데정보통신의 그룹 내 입지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돼 기대가 되는 측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2,400원,
손절가는 39,8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해마루 푸드서비스입니다. 동사는 2004년에 2월에 설립된 맘스터치와 봄바타 브랜드인 프랜차이즈 사업가, 새우 등 국내에서 조달하는 공급하는 식자재 유통을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맘스터치는 2013년 중기 이후부터 서울 및 경기 지역 중심으로 신규 가맹점 개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2분기부터는 기준 가맹점 1,198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4월에 편입된 종속회사 슈가버블은 친환경 제품인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을 제조, 판매, 수출 중에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3분기 매출액은 영업이익이 12.1% 증가, 1.2% 증가 측면입니다. 동사의 연결 매출액은 7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 영업이익은 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폭이 작은 이유는 임직원에게 기부여한 주식 매수 선택권 옵션 행사 및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주식 보상 비용으로 7억 4천억 원이 판관비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분기 이후 주가가 약 300원 상승함에 따라 2018년 3분기 대비 주식 보상 비용은 약 5억 5천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식 보상 비용 관련 이슈를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 증가율은 18.3%로 증가로 높은 이익을 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맘스터치 가맹점 신규 출점 및 점포 평균 대비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측면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맘스터치 가맹점 수는 1,226개로 작년 말 대비 59개 증가함에 따라 19년 3분기 기준 국내 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1위를 기록을 하고, 최근 맘스터치 가맹점 신규 출점은 대부분 강남, 서초, 여의도, 마포 등 서울 중심 상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매장은 타 지역 매장에 비해 점당 매출액이 약 1.7배 정도 높고 점포 평균 매출액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맘스터치의 가맹점 수는 1,240개로 확대될 전망이며 내년에도 서울권 중심으로 60에서 70곳이 신규 가맹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부진했던 봄바타 매장 관련 실적도 최근 의미 있는 실적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초 대비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약 2배 정도 증가하고 있고 지난 8월에는 BEP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향후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측면입니다. 동사는 8월 말 맘스터치 싱가포르 1호점을 출자한 데 이어 9월 초에는 필리핀 LT그룹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추대주주인 정영식 회장의 보유 지분을 대부분 사모펀드의 KL 파이터너스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사모펀드 인수 이후에는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 시장 확대에 가속화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 외형 성장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100원, 손절가는 2,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메디톡스입니다. 저희가 장전에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중국의 약품 허가에 대한 차질 우려에 현재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29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사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의 품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았어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려워요. 사업이 원래. 메디톡스랑 휴젤, 대웅제가 다 마찬가지인데 국내에서 얘기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국내에서 지금 그 웰러간의 뭐 보톡스, 우리가 보톡스라고 부르는 그 원조를 이긴 거는 다 끝난 건데 이제는 해외 진출 안 하면 안 되니까 서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서로 막 진출하고 막 대웅제약이랑 싸우고 막 난리예요. 그쵸?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또 약간 심사 대기로 돌려줬다고 해서 근데 그거를 무서워하면은 사업을 접어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불확실성은 언제나 갖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자료에 예측 정보가 항상 좋게 나오지만 이렇게 예측 정보로 그 판단해왔던 로드맵이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또 이래 주가 급락이 오고, 그러니까 메디톡스는 다음 어떤 그 개선될 수 있는 그 재료를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헬로입니다. 인수와 관련한 이슈가 오늘 계속 나오고 있죠. 7,220원대까지 고가를 높였다가 현재는 2% 상승 6,7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철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주말에 SK브로드밴드 방통위에서 SK브로드와 티브랜드 인수합병,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합병을 승인함에 따라 오늘 주가가 갭상승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갭상승한 종목인데 지금 기존의 저항선이었던 7,124원을 돌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설에 의해서 더 외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평선이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라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입소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헝성그룹입니다. 일단 이 헝성그룹은 이제 완구를 자체 설계하고 이제 연구 개발하는 이제 완구 제조 업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장 헝성 완구 유한 회사의 완구 제품은 이제 봉제 완구 그리고 이제 전동 완구 및 애니메이션 완구가 있으며 이제 모두 아동 완구를 위주로 생산 그리고 이제 헝성그룹의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바탕으로 자체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이를 기반으로 아동 의류 그리고 이제 아동 신발 및 아동 가방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헝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중국 관련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중무역 협상이 이제 타결될 경우에 이제 가장 먼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이제 중국 관련주인데 헝성그룹 역시 관련주로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 시점 자체가 이제 지수가 상승하느냐 혹은 하느냐 우상향 하느냐, 이제 뭐 우하향 하느냐가 전부 다 이제 이 미중무역 협상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미중무역 협상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시에 튈만한 종목을 지금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1단계 합의 서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 상호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악재로 인한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고 해당 이슈로 인한 기초 체력의 맷집이 어느 정도는 세졌기 때문에 이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트럼프의 재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 역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 이제 분식 회계나 이제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뭐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차이나 포비아 현상이 이제 발생했었고 여전히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이제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이 저평가를 탈피하기 위한 친화적 후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 기업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추천하는 이 같은 경우는 이 3년 연속 흑자 기록을 보이는 등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고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근의 거래량이 아주 굉장히 이제 활발한 모습이고 박스권 내에서 이제 등락이 심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인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준다면 아주 좋은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 자체가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어느 정도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현재가 이하로부터 이제 21선이 이제 뭐 1,050원에서 1,060원까지 분할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현재가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제 1,050원까지 분할 매수를 진행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20원, 손절가 1,000원 아래로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31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38선에서 출발했다가 10포인트 정도가 훅 빠지면서 29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 오늘의 하락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끕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2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4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시장 자체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투톱 종목들이 1% 안팎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 현대차가 강보합권 12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을 제치고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보합권 셀트리온이 1.6% 이상 급락을 하는데요. 18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LG화학 장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0.6%의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신한지수도 마찬가지로 0.5%의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662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시간별 움직임 함께 보시면 오늘 코스닥 시장은 665포인트까지 올랐다가요. 3포인트 정도가 빠지면서 662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기관과 외국인 팝니다. 기관은 2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300억 원 가까이 사주면서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넘게 하락, HLB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하락세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2%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는 20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약보합권은 전환되면서 다시 19만 원대까지 내려왔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이 KMW의 이 거래량이 좀 몰리는 모습입니다. KMW 3% 가깝게 급등하면서 51,2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좀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세 나타내고 있는 양상이고 메지온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현재 좀 는 상황입니다. 4% 가깝게 급등하면서 시총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23만 9,900원대, 장중한 때는 24만 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헬릭스미스 강보합권 그리고 휴젤과 SK머트리얼즈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은요 1,159원 선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즉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우리 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산업은 일반 가솔린 전기 자동차에 그러니까 가솔린을 떼어서 또 난방을 하는 그런 쉽게 됐었는데 전기는 역시 또 방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PTC 히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를 이용한 난방 장치 부분에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서도 글로벌한 그런 기업이 됐죠. 전체적으로 테슬라를 비롯해서 많은 전기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코나라든가 크라이슬러향 전기 자동차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대부분 테슬라하고 관련된 비중이 높다 보니까 테슬라의 매출과도 많이 연동돼 있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사업자 이렇게 하면 역시 이제 전기 자동차 하면 테슬라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꾸준한 거 그리고 현재 테슬라 부분의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가능성 자체도 좀 괜찮게 보이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그동안 문제점은 너무 테슬라에 의존하다 보니까 테슬라의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 많이 직결되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의 한 회사의 의존도를 너무 많다 보면은 회사의 리스크 또한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축소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더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전반적인 그런 것은 회사의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미국향 이런 테슬라와 관련된 이런 흐름 자체는 현재 괜찮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많은 타 여타 회사들하고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의 매출 증대 이것을 기회하고 그것이 역시 이 회사의 미래의 성장 동력에서의 주가의 향방과 같이 연결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어떤 테슬라의 흐름에 대해서 많이 오르내렸는데 그동안 지금 3년의 흐름 자체는 그래도 크게 뭐 주가가 올라가고 뭐 빠지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하향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저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상승 회복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 자체에서 최근 한 3개월 이상 조정을 받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보다 이제 빠질 때는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대에 진입했다라는 그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 또한 그 지금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체기의 낚아채기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 초반에 시작할 때는 뭐 시장이 좀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은 조금 수급 쪽에서 외국인 쪽에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살짝 밀리는 좀 흐름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좀 지수가 그동안에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시장은 또 한번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그 기존 관세 철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나왔죠. 중국에서는 긍정적 이야기했지만은 미국 쪽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면서도 협상은 잘 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또 트위터에 또 글을 남기냐에 따라서 오늘 저녁 미국 증시에 또 향방이 좀 바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좀 미국의 소비자 태도 지수가 좀 발표가 됐었는데 LB치로는 약 95.7, 여기서 전월 확정치로서는 95.5,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95.3였는데 이것보다 다 높게 나오면서 좀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11월 11일이죠. 중국 강군제가 지금 됐는데 싱글데이라고 하죠. 관련해서의 좀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트론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트록시마 미국 출시가 됐는데 오히려 그 출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시즌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거고 테슬라 모델 3가 중국에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약간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장에서는 이제 그 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다음에 중국 관련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에 좀 시가 높게 잡았다가 운봉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그 흐름인데 중국 시장 종합지수를 보면요. 지금 장기 하락한 후에 바닥을 좀 잘 다졌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이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주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 중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정치인 테마주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제가 남아산업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지금 남아산업이 이낙연 관련주로서 좀 급등을 좀 하면서 상한까지 들어갔었죠. 현재도 지금 보시면은 한류 AI 센터 같은 경우는 한교안 테마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아동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6%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또 한교안 테마주죠.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선 알루미늄 같은 우원 개발, SDN 같은 경우 이낙연 테마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그 총선이 4월에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께서 좀 정치인 테마주들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눌림을 좀 준다고 하면은 정치 테마주들은 꼭 좀 포트에 좀 넣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를 조금 우리가 좀 보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아직은 뭐 확실하게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남북에 대한 경협주가 부각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일정 부분에 1단계 합의가 어느 정도 좀 깨끗하게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북미 간의 대화 쪽에서의 좋은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경협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갱업주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여러분께서 좀 두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유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유가를 관심 있게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가가 좀 상승하게 되면 화학주라든가 소재주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유주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사가 정유주 쪽에 대한 영업이익 쪽에서 안 좋은 좀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왜냐하면 그동안에 유가가 계속해서 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기사라는 건 후행으로서의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기사가 맞는데,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악재가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 관련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장기적으로 좀 관찰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낚아채 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장은 대창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창 같은 경우는 항동봉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동학금 계열의 비철금속 제조업체이고요. 근데 이게 항동이 다양하게 좀 들어갑니다. 반도체, 전기, 전자부품, 자동차, 선박, 산업용 기계류 등 첨단 기초 제로소에 활용되는 항동봉이 주력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사이죠. 에셋테크를 좀 종속회사로 좀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항동이라는 게 구리와 그다음에 아연을 합금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리와 아연의 그 합금 배율을 따라서 뭐 6대7에서 뭐 6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벌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동봉이 보시면 여러 분야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쪽, 시스템 반도체 쪽이 부각이 된다면 또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 자동차 쪽에서의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 쪽 부각이 된다 하면은 자동차 부품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선박 쪽이죠. 선박 쪽에서의 뭐 부분에 있어서 LNG 쪽에서의 또 성장성이 나온다 하면 항동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관해서 좀 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업용 기계류죠. 기계류가 이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무언가를 캐내는 거 자원이죠. 그래서 광물 자원 개발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간에 어느 정도의 좀 진척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광물, 자원 쪽, 개발한 쪽 관련해서 북한하고 좀 연관해서 테마주가 또 형성이 된다면 대창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래핀이죠. 꿈의 서조라고 하잖아요. 그래핀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이전에 아마 강하게 상승한 흐름이 나왔었죠. 근데 이 그래핀이라는 재료 자체가 한번 이게 하고 소멸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테마라는 게 그 재료가 한번 좀 부각이 되면 어떤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래핀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조립 방막 포스팅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네요. 목표가는 1290원, 손절가는 1200원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창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